크기 비교죠, 그죠? 기말 재고자산 크기, 물가가 상승할 때 선의총후 알죠, 그죠? 매출원가는 반대죠. 그 기말 재고와 이익의 크기는 비례한다, 그죠? 그럼 아래 33번 문제 알 수 있죠, 그죠? 그거는 조건이 물가 하락 그랬죠. 반대다, 그죠? 반대에서 틀린 거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대로 비교하면 되니까. 우리 요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는 법인세 크기가 같다, 그죠? 반대, 여기 이제 선의총후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할 때 요거 반대, 매출원가 크기, 현금 흐름의 크기, 요거는 반대죠, 그죠? 그럼 이제 그게 문제 조건이 지금 물가가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반대가 되잖아, 그죠? 물가 하락 그랬으니까 여기 반대 방향 모두 반대되겠죠, 그죠? 이렇게 물가가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또 반대가 되죠,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찾으면 되죠, 그죠? 틀린 거 몇 번이죠? 매출원가는 여기 있잖아. 선입, 이게 평균법. 1번 맞네, 그죠? 현금 흐름, 여기 있죠. 후입이 크고, 선입, 틀렸네. 2번. 기말 재고, 요거 크기, 후입, 그죠? 평균법, 선입 맞잖아요. 3번 맞죠? 2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2번 X. 요를 보고 비교하면 찾으면 되니까. 그죠? 다음 재고자산의 평가. 요 재고자산에 또 요거 하나 평가 문제죠. 그죠? 저가법 항목별 조별 또는 총액 기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예. 조별은 가능하나 총액은 할 수 없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입니다. 그럼 35번 문제. 매출원가 얼마고? 이 문제, 그죠? 상품계죠. 매출원가 얼마고?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요거 얼마냐 묻고 있냐, 그죠? 매출원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어진 거 기초재고는 5,000원이다. 요게 5,000원. 매입액은 22만원, 그죠? 요 기말을 빼고 나면 매출원가 나오죠, 그죠? 요 기말을 우리는 뭐라 했죠? 장부다, 그죠? 요게 장부. 장부죠. 거기 보면 지금 장부상 기말이 얼마냐? 3만원이죠. 요게 3만원이다. 그 장부상 매출원가는 얼마냐? 그죠? 19만 5천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요게 더 이상 자료가 없으면 답이 요거 맞다, 그죠? 그런데 밑에 그 자료가 주어졌잖아. 그죠? 장부가 있는데 실지재고와 시가가 나와 있죠. 이렇게, 그죠? 그 실지가 몇 개냐 하면은 90개다. 한 개 얼마짜리죠? 300원짜리. 그럼 얼마? 27,000원. 시가는 한 개당 250원이다. 그죠? 실제 수량은 90개. 얼마? 22,500원. 요거 차이. 감모 손실. 요거 차이. 그죠? 평가 손실. 아래 조건. 감모 손실 70% 원가성이 있다. 요 감모 중에서 70% 그랬잖아. 그죠? 원가성이 있으면 요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요게 70% 2,100원.
요 평가 손실도 포함한다. 그죠? 플러스. 그럼 이때 매출원가 얼마고, 이거 더하면 되죠. 그죠? 알겠죠? 20만 1,600원. 답이다. 그죠? 3번 답. 다음 36번 문제. 그 36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문제도 매출원가 일단 구해본다. 그죠? 똑같다. 여기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기초는 25만원, 매입은 40만원이다. 그죠? 지금 취득원가, 요게 지금 매출원 구하잖아. 그죠? 요걸 구하는데 지금 요게 기말에, 그죠?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요게 장부하고 장부하고 요게 시가 두 개 나와 있잖아. 그죠? 원가와 시가다. 원가가 취득원가가 장부죠. 그죠? A, B, C. 10만원, 14만원, 20만원. 재고자산의 시가라는 것은 순실현 가치 8만원, 17만원, 15만원. 이렇게, 그죠? 기말 재고자산 우리가 2개 이상 있다. 그죠? 항목별, 그 항목별, 상품별 저가법이다. 항목별을 합니다. 그죠? 요거 중에 저가 낮은 쪽, 요거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기말이잖아. 그죠? 얼마냐 하면은 37만원 되겠네. 요거 더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매출원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28만원이다. 그럼 매출원가 답은 나왔잖아. 28만원. 그죠? 답 찾고. 이제 손실 찾아야 되죠. 그죠? 요거 10만원짜리가 8만원 됐다. 2만원 내렸네. 손실 2만원. 요건 우리가 14만원이 17만원 요거는 무시한 거잖아. 그죠? 14만원, 14만원 된 거다. 그죠? 예. 저가법이니까. 이거는 손실이 없잖아. 요거는, 요게 요래되었으니까 마이너스 5만원. 결과적으로 손실은 7만원. 그죠? 답. 28만원과 7만원이다. 매출원가는 28만원, 손실은 7만원. 답은 5번 되겠네요. 그죠? 예, 이상 요래에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곡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거와 제외한다.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요건 내 거란 이야기잖아. 그죠? 제외한다. 요거는 팔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제외, 요거는 판매된 거, 또는 미실현 이익. 요거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는 판매됐거나 실현 안 된 이익, 요거는 제외한다. 그죠? 포함과 제외다. 그럼 아래 문제,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 얼마냐? 실지 조사해 보니까 기말 재고가 650만원 있었다. 여기에다가 아래를 포함하면은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고? (2번) 매입 주문한 도착지 조건인 50만원 상품이 운반 중에 있다. 이거 도착 안 됐죠? 제외. 시용 판매한 상품 원가 24만원짜리 이것을 30만원에 팔았는데 이 중에서 매입의사 표시한 상품이 20만 있었다. 판매된 거죠.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 10만 남아있다. 30만원 중에 10만원 남아있다. 요거 원가 얼마고 요게 기말에 남아있는 거잖아. 그죠? 요게 30만원 24%니까 80%다. 요것도 80%. 8만원. 그죠? 8만원만큼 플러스.
하고 다음에 기말 재고액인데 수탁 판매 상품 150만 원 포함. 요거는 부탁받은 거 내 거 아니죠. 제외 150만 원 빼야 되고 그리고 거래처 보관 중인 위탁 판매 상품이 매가가 70만 원 있는데 원가에 40, 이건 판매가 안 된 거죠. 그죠? 40% 이익을 붙여 팔았다. 우리가 요 70만에 지금 이익이 붙어 있죠. 요게 우리 적어야 될 거는 내 건데 원가를 적어야 되잖아. 그죠? 요 금액 계산해야 되죠. 요 금액만큼 아직 판매가 안 됐으니까 포함해야 된다. 그죠? 요 금액 계산해 줘야 된다. 그죠? 그 70만 원인데 갈로에 보니까 원가에 40% 이익을 가산한다. 그죠? 원가를 알 수 없죠. 여기에다가 40%가 1.4 가산한 금액이 70만 원이다. 요게 매가죠. X는 원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40% 가산이 70만 원이다. 원가는 요거 나는 요거 하면 되잖아. 그죠? 50만 원이네. 그래서 이게 50만 원을 플러스한다. 그죠? 예, 거래처에 할부로 팔았다. 할부 판매는 판매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무조건 제외. 6번은 제외한다. 알았죠? 끝났다. 그럼 이거 얼마고? 558만 원 되네. 됐죠? 다음에는 이제 투자 부동산 상품까지 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타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거 그죠? 현, 예, 주, 외상권, 현금, 주식 외상 해봤고 그죠? 요거부터 먼저 나왔네. 여기 이제 투자 부동산과 무형자산 있죠. 여기 이제 두 개다. 그죠? 무형자산과 투자 부동산.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요거죠.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서는 딱 두 가지라 그랬잖아. 그죠? 그 이론 문제하면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예. 그거 구분해야 되죠. 투자 부동산이라는 거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미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 운용 리스는 임대라 그랬죠. 제공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물, 이걸 투자 부동산이라 보고, 투자 부동산이 아닌 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아니죠. 그죠?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적 부동산, 이것도 제외.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 제외. 금융위에서는 판매된 걸 본다. 그죠? 제외. 그리고 20% 이상 소유가 없으면 지분법이죠. 우리가 분견을 이래 합니다. 그죠? 취득했을 때는 차변의 관계기업 투자, 대변의 현금. 이익이 발생했다. 차변의 관계기업 투자, 대변의 지분법 이익. 배당금을 받았을 때 현금이라 합니다. 대변의 관계기업 투자. 알았죠? 원가법은 현금 배당금 수익을 하고 우리가 하는 건 지분법. 아래 38번 그리고 계산 문제 제일 위에 보면은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하지만은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한다 하는 거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아래 38번 문제 보니까 투자 부동산을 취득했다. 수수료가 5만 원 들어갔죠. 취득시 수수료는 포함한다. 그죠? 우리가 단기 외에는 모두 포함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취득원가 얼마냐? 60만 원 주고 샀다. 60만 원에 샀다. 그죠? 비용을 플러스해야 되니까. 샀다가 이걸 공정가치 모형으로 선택했다. 공정가치 모형이다. 감가상각 안 한다. 그 시가, 공정가치 시가가 얼마냐? 70만 원 됐다. 이걸 80만 원에 팔았다. 처분. 80만 원에 팔았는데 거기에 비용이 5만 원 발생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얼마에 팔은 거죠? 75만 원에 팔은 거잖아. 그죠? 비용을 빼야 되니까. 알겠죠? 처분이 얼마고? 그럼 끝났잖아. 그죠? 공정가치니까 60만 원짜리가 요래됐다. 요래됐을 때는 이거는 평가 이익이라 하고 10만 원 생겼죠. 그죠? 요걸 요래 팔아서 이걸 뭐라 한다? 처분이익.
5만원 생겼다. 그죠? 요건 묻잖아, 지금. 답 5만원. 그죠? 알겠죠? 요게 공정가치 모형이다. 평가 이걸 물어서만 10만원이겠죠. 그죠? 근데 만약 이 문제가 원가 모형이다. 예를 들어서 원가 모형이다. 원가 모형이라는 거는 요거 시가로 평가 안 한다. 그죠? 요걸 요래 팔았다. 60만원에 샀다가 요래 팔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해줘야 되죠? 감가상각. 그죠? 감가상각 해줘야 되잖아. 감가상각은 거기 보니까 10년 동안 한다. 그죠? 증액법으로 한대. 1년만 지났네. 그럼 1년이면 6만원 빼고 나면 54만원. 54만원짜리 이래 팔았다. 처분이익은 21만원. 이거는 원가 모형. 문제가 만약에 원가 모형이라면 답은 21만원이다. 그죠? 알았죠? 다음 뒤로 가서 이번에 39번. 갑회사가 을회사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지분법. 이 경우에 10만원의 이익을 올리고 6만원의 배당을 갖다가 지급했다. 그죠? 분개를 했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죠? 분개가 두 개 나왔죠. 그럼 30%에서 우리가 10만원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10만원만큼 이익이 생겼다. 그건 정확하네. 그죠? 관계기업 투자 지분이 맞죠? 그런데 배당을 했다. 6만원 배당했다면 30%면 18,000원이잖아요. 배당금을 받아서도 우리 분개는 차변의 지분법일 때는 차변의 현금 18,000원, 대변의 관계기업 투자가 되어야 되잖아. 그죠? 관계기업 투자가 18,000원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뭘 해놨느냐? 배당금 수익을 해놨네. 그죠? 이거 잘못했다. 그죠? 오류가 생겼다. 이 오류가 미치는 영향.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요걸 요래 해놨잖아. 잘못했죠. 그죠? 자, 이거는 자산계정이다. 요거는 자산계정이 지금 대변에 있어야 되는데 대변에 지금 있다는 거는 자산의 감소잖아. 그죠? 자산의 감소라는 거는 자산에서 빼야 되는데 안 뺐으니까 자산이 커져 있죠. 그죠? 수익이 이거는 원래 없던 거잖아. 없던 게 나왔으니까 실제보다 커져 있다.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알겠죠? 요거는 관계기업 투자가 원래는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죠? 자산의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요걸 안 뺐으니까 자산의 감소를 안 했으니까 자산이 커져 있을 거고 요거는 원래 없던 게 나왔으니까 수익은 커져 있죠. 자산 과대, 수익 과대. 답 중에서 찾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답이 4번이 답이 된다. 다음에 29번이 이제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그죠? 정액법. 그죠? 우리가 체감잔액법이라 하죠.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기법이 있다. 그죠? 그 아래 보면은 손상, 차손. 회수간액이라는 것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 큰 쪽이다. 그리고 손상을 징후하는 시사하는 징후의 증거가 나오고 그 뒤로 와서 이제 감가상각 관련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 42번 42번부터 보세요. 100만 원 주고 샀다. (100만 원) 주고 샀다가 45만 원에 팔았다. 감가상각 연수학기법이다. 그죠? 처분소리가 얼마고 묻고 있네. 그러면은 이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면은 장부잔액. 이 장부잔액을 팔았다. 처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45만 원에 팔았다. 요거 이제 감가상각 하면 되죠. 그죠? 요걸 감가상각 하는데 무슨 법이다? 연수학계법. 쉽게 계산하면 되죠. 그대로 대입합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 보니까 잔존가치는 10%네. 그죠? 10만 원 곱하기 내용 연수는 3년이죠. 다마 6. 그죠? 6. 합계가 6이다. 6분의 자, 몇 년이 지났죠? 예? 그 기간을 잘 보세요.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잖아. 그죠? 1년하고
3개월이죠. 그죠? 1년 3개월. 요게 1년하고 3개월이다. 요거 3개월. 12분의 3. 그죠? 4분의 1이죠. 0.5. 그죠? 2의 4분의 0.5다. 3과 0.5니까 3.5. 이렇게. 그죠? 이제, 6분의 3.5다. 90만원. 그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52만 5천원. 이게 그럼 누계가 50만 5천원 되니까 장부 잔액은 47만 5천원이죠. 그죠? 요걸 요래 팔아. 손해봤네. 2만 5천원 손실. 알겠죠? 그죠? 감가상각, 정액법. 요거 방법 정액법 또는 그죠? 연소학계법. 알겠죠? 그죠? 다음 이제 올라가서 40번. 건물과 토지를 우리가 일괄 구입했다. 부대비용이 들어갔죠. 부대비용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560만 주고 샀잖아. 그죠? 건물과 토지를 우리는 560만 원 주고 샀다. 요걸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560만 원 주고 샀다면 이것을 건물과 토지로 각각 배분한다. 건물과 토지로 나눠줘야 되죠. 나눠준다. 그죠? 나눠주는데 공정가치를 기준한다. 그 공정가치가 몇 대 몇이죠? 25대 15. 그죠? 토지와 250만 원대 150만 원 그랬잖아. 15대 25로 나눠라 이 말입니다. 그죠? 약분하면은 5로 하면 5, 3은 15, 5, 25. 3대 5로 하면 되겠네. 그럼 건물에 배분되는 금액은 더하니까 8이잖아. 8분의 3. 그죠? 210만 원. 그죠? 350만 원. 이거 배분되네. 그죠? 요 250, 여기 취득 원가잖아. 요걸 감가상각하면 얼마고, 그럼 이제 나머지 자료가 하면 되죠. 그거 나와 있잖아. 그죠? 취득 원가는 210만 원,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10만 원이다. 감가상각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 취득 원가는 이제 정액법이니까 210만 원, 잔존가치는 10만 원, 내용연수는 10년. 1년에 얼마? 20만 원. 그죠? 20만 원 맞죠? 1년에 20만 원인데. 자, 답은 20만 원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월화계산 해야 되잖아. 그죠? 10월 1일 날 했으니까 몇 개월? 3개월 12분의 3. 답으로서 얼마? 5만 원 답이다. 그죠? 답은 5만 원. 예. 41번. 요거는 이제 배분 40은 손상 문제죠. 그죠? 손상. 그리고 환입 문제. 100만 원 주고 샀다. 예, 여기 1년도 초다. 그죠? 100만에 샀다가 2년도 말에 그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에서 무슨 쪽? 큰 쪽 60만 원. 다시 또 1년 지났다. 그죠? 3도 말에 여기에 둘 중에 큰 쪽 85만 원 됐다. 그 이거는 100만 원짜리가 60만 원 됐다가 다시 85만 원 됐다. 금액이 내렸네. 그죠? 금액이 내렸으니까 얼마 손실. 다시 올랐죠. 이 얼마고. 요걸 손상, 차손, 환입이라 한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2년이 지났으니까 2년간 감가상각 해야 되겠다. 그죠? 2년치. 예, 그거 보니까 1년에 10만 원이네. 그죠? 2년이면은 20만 원, 장부잔액은 80만 원짜리가 60만 원 됐다. 손실 20만 원. 그죠? 또 1년 지났죠? 자, 원래 여기에 내용연수 10년이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8년 남아있다. 그죠?
8년 남아있으니까 감가상각에 하면은 8, 7이 56, 8, 5, 35, 7만 5천 원이죠. 그럼 이제 장부가 50만 5천 원이다. 그죠? 이 금액이 일이 됐지만은 요 금액은 다시 올라갔지만은 요 환입되는 금액은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요걸 일단 알아봐야 된다. 그죠? 장부 금액. 요 장부 금액은 원래 장부가 100만 원 있었죠. 100만 원짜리가 3년이 지났다. 1년에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씩이잖아. 그죠? 1년에 10만 원씩 3년 지났으니까 30만 원 빼고 나니까 장부잔해가 70만 원이죠. 요게 지금 장부잔해를 초과해 버렸다. 그죠? 이거는 안 돼. 여기까지. 얼마? 17만 5천 원. 그죠? 답이죠. 환입, 손상. 알았죠? 그럼 두 개 답이 나왔다. 그죠? 지금 손상 얼마냐? 20만 원. 그죠? 환입은 얼마냐? 17만 5천 원. 그죠? 알겠죠? 답이다. 다음에 이제 취득원가. 그 유형자산 우리가 취득원가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보니까 매입가액에다가 부대비용은 더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인데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사용하는 경우에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다. 건물을 취득해 신축하는 경우에 그 구입가액은 철거비용은 취득원가에 플러스 잔존물 가치는 토지원가에서 마이너스 건물의 신축비용 땅굴착 비용 같은 플러스하고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관련되는 비용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죠? 구 건물의 장부가 이런 걸 모두 비용 처리한다. 도로 개설 비용, 유지 책임이 회사에 있다면 회사 재산을 본다. 구축물로 처리합니다. 관청의 소유로 본다는 것은 시에 기부 체납한 거죠. 토지 원가에 포함하고 현물 출조나 정려나 기타 무선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기 나왔다. 현재 가치. 43번 잘못된 거 1번 유형자산은 최초의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현물 출조나 정려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취득한다. 맞죠? 그죠? 자산의 취득과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 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맞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걸 뭐로 처리한다? 비용.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틀린데 그죠? 4번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했다. 후불하면 장기 나왔다. 현재가치 현금 구입 가격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이 어떠한 그죠? 다른 자산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때 달리 적용한다면 따로 할 수 있다. 상각 별개 자산으로 본다. 맞죠? 그죠? 틀릴 말 없습니다. 다음 이제 뒤로 가면은 교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다. 그죠?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알겠죠? 그게 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현금 지급액은 플러스지만은 현금을 받은 게 있으면 빼야 되죠. 반대로 빼고 현금 지급액은 더한다. 그죠? 수채액은 뺀다 하는 거. 그럼 교환 문제는 내 거니까 주고받은 거죠. 교환. 장부와 식. 그죠? 자, 문제 볼까요? 원가 450만 원짜리 상각이 100만 원. 그러면 장부는 350만 원짜리 주고 신기에 받아왔다. 그죠? 390만 원짜리 받아왔다. 그리고 구기계의 시가를 360만 원. 요거는 360만 원. 해서 나는 또 여기에다가 현금 웃돈을 지급했네. 그죠? 현금 20만 원 지급했다. 이 경우에 우리 자 그죠? 취득원가 얼마로 하느냐 이 말이잖아.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있을 경우에 있다 없다.
응? 있다 했으니까 손익이 있죠. 그죠? 이거는 손익이 당연히 없을 거고. 없다 그랬으니까. 응? 없고. 이러면 있다. 뭐죠? 내 거, 시가. 들어가야 되잖아. 현금 줬으니까 380만 원. 그죠? 없다 하면은 내 거 장부 요거하고 요거 370만 원. 손익은 요게 요래된 겁니다. 그죠? 요게 요래된. 알았죠? 장부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 이익 얼마? 10만 원. 끝났다. 그죠? 답 찾으면 되죠. 그럼 묻는 말 1번 바른 거 손실이 10만 원 발생한다. 아니 손실이 아니고 이익이죠. 두 번째 취득원가는 390만 원 아니고 380만 원. 구기계 장치의 장부가액은 350만 원이다. 그죠? 신기의 취득원가는 380만 원. 맞네. 정답 4번 정답. 처분 이익은 30만 원 아니고 10만 원이다. 그죠? 알았죠? 그죠? 이게 만약에 현금이 그죠? 여기 있으면은 뺀다 이겁니다. 받은 돈이 있으면은. 알겠죠? 내 거 시가, 취득 얼마고 하면 내 거 시가다고 여기에서 요거는 빼야 되죠. 마이너스 빼고 나면 얼마? 340만 원. 알겠죠? 현금이 여기 있는, 내가 줬으면은 더하고, 받았으면 요거 반대 뺀다. 알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이다. 그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이다. 여기 보면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을 연장시키는 걸 자본 지출이고 현상태 유지 비용은 수익 지출이다. 계량, 개조, 확장, 정설, 냉난방 장치, 피난 시설,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자본 지출의 예죠. 요거는 자본화한다.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 소모품, 자동차 투보, 검은배기 도색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한다. 중요한 건 아래 그거죠. 그죠?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오류. 그죠? 자산인데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자산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은 실제보다 작아질 거고 비용은 커지겠죠?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진다. 비용이 커져도 이익은 작아지죠. 이익이 작아진다.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적게 낸다. 그죠? 그거만큼 비밀 적립금을 형성한다. 반대 수익적 지출을 자본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요거는 비용인데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죠? 비용은 실제보다 작아지고 자산은 커지겠죠? 자산이 커진다는 것은 이익이 커집니다. 비용이 작아져도 이익은 커진다. 그죠? 커지는 물에 뭐라 한다? 가공이익이다. 혼수자본. 혼수자본이라 하기도 한다. 그죠? 가공이익이다. 이익이 가공되다. 커진잖아. 물탄자본이다. 또는 혼수자본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재평가. 오늘 문제 보면서 우리가 재평가 이익이 생기면은 재평가 잉여금. 손실은 재평가 손실 서로 상계한다. 그죠? 상계하고. 아래. 비밀 적립금이 발생하는 원인. 이거잖아. 그죠? 요거 발생하는 원인이다. 그죠? 이건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죠. 아하. 그럼 문제가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를 묻는다. 그죠? 그러면 이익이 작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자산이 작아지거나 수익이 작아지거나. 그렇죠? 반대로 부채가 커지거나 비용이 커지는 경우다. 찾으면 되겠죠. 그죠?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 처리했다. 이건 반대잖아. 그죠? 요걸 요리 처리하면 이익이 커져버리죠. 이건 아니다. 그죠? 두 번째. 기말 상품 재고를 과대평가에다 자산을 과대했다. 아니죠. 자산을 과소해야 되죠. 그래 이익이 작아지죠. 2번도 틀렸고. 3번. 미지급 비용은 부채다. 그죠? 부채를 과소 아니죠. 부채는 과대. 틀렸다. 그죠? 다음 무형자산에 의한 과대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를 많이 했다. 비용을 많이 맞네. 비용을 많이 떨어서니까 맞다. 그죠? 그리고 미수 수익을 과대, 자산을 과대 아니죠. 자산을 과소.
알겠죠? 비밀 적립금이 생긴다는 거는 이익이 작아지는 경우다. 그럼 문제, 이런 문제, 이제 응용 문제, 그죠? 다음 중 혼수 자본이 발생하는 원인, 혼수 자본 나왔다, 가공이익이 나왔다, 이익이 커지는 경우다. 알말이죠. 다음, 이번에 46번. 회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이 회사가 차량 대수선을 위한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 지출은 생산성,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되었다. 이 결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자본 지출하는 거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죠? 이 말이잖아. 우리가 거기에 금액이 얼마냐면은 400만 원이죠. 자산으로 400만 원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단순한 일이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했더라면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그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얼마 생기죠? 그거 보니까 정률법이다. 정률은 50%죠. 여기 50%다. 그죠? 그러면 감가상각이 50%니까 200만 원이잖아. 그죠? 200만 원 맞죠? 그런데 200만 원 이게 1년치가 아니잖아. 그죠? 언제 했죠? 12월 말까지 하니까 3개월이네. 그죠? 50만 원이네. 결국은 50만 원이다. 알았다. 그죠? 비용 우리가 50만 원 비용 처리할 것을 400만 원 처리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은 350만 원이 커졌다. 그죠? 비용이 커졌으면은 반대로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답. 그죠? 이익은 350만 원만큼 작아진다. 과소. 그리고 아래 재평가 문제. 그죠? 재평가. 재평가는 우리 많이 해왔죠. 그죠? 100원짜리를 90원에 평가했다가 다시 평가했다. 130원으로. 이게 재평가다. 그죠? 100원짜리가 90원 됐으면 손실, 재평가 손실이 생기고, 이걸 다시 이렇게 하면 요게 재평가 잉여금이 생기는데, 요게 뭐냐면 자본이죠. 그죠? 자본이 상계한다. 상계하니까 결국 플러스 얼마? 30원이다. 그죠? 답이다. 알았죠? 요게 재평가 문제. 이제 재평가를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한다면 이게 만약에 자산이 토지다. 예를 들어서 그죠? 토지라면 여기만 1년도다. 2년도면은 1년도에 우리 회계 처리해 볼게요. 1년도에 자 재평가 손실이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 재평가 손실이 10원 생겼다. 토지 10원짜리. 그죠? 2년도는 이익이 생겼죠. 토지 40원 생기고 재평가 손실 요걸 상계하잖아. 그죠? 요게 상대율에 갑니다. 알겠죠? 손실이 대변에 갈 때 요게 뭐가 되죠? 재평가 이익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10원.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30원. 보통 이걸 물어보죠. 그죠? 이게 이제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자본 계정이다. 그죠? 요거 자본이니까 요 계정이 바로 우리는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이다. 그럼 요거는 비용이, 아니, 수익이잖아. 그죠? 수익이니까 요거는 손익계산서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제 원래 이걸 물어봅니다. 알겠죠? 근데 쉽지만 이걸 다 물어보는데 이제 까다롭게 문제 물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이거 얼마고 물어보면 답이 이거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 정상적으로 묻는 거 이거 물어봅니다. 알겠죠? 물어보는데 이걸 혹시 물어보면 이게다.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한다 그랬잖아. 마이너스 10원이 넘으면 뭐가 된다? 플러스 10원. 재평가 이익. 요리 답을 해도 되고.
알겠죠? 그죠? 요게 요래 바뀐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아래 문제, 8억 주고 샀다. 8억에 샀다가 이게 6억이 됐다. 그죠? 6억. 됐다가 다음에 9억이 됐다. 그죠? 아하. 요게 8억짜리가 6억이 되었으니까 손실이 생겼네. 2억. 그죠? 6억짜리가 9억이 됐네. 이익이 생겼다. 3억이죠. 요거 상기하니까 플러스 얼마? 1억. 그죠? 묻는 게, 그 2년도에 재무상태표 들어가는 물어서니까 당연히 답은 얼마? 1억이 맞죠. 그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만약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재평가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알겠죠? 물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이렇게 뭐가 된다? 플러스 2억. 알았죠? 재평가 이익 2억이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알겠죠? 요거는, 다시 하면은, 이해됩니다. 그죠? 1년도는 재평가 손실 2억. 알겠죠? 토지 2억. 2년도에는 이제 재평가 토지가 3억 올랐죠. 그죠? 요게 손실을 우리가 비용 계정에 대비는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요래 처리하면 회계 처리 방법이죠. 그죠? 요렇게 바꿔주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재평가 잉여금. 그 요걸 물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요거는 재무상표에 들어간다. 그죠? 예. 근데 요거는 손익계산서 들어가잖아. 그죠? 요거는 손익계산서 수익이니까 요거는 재무상태표. 예, 됐고. 이제 재평가까지 했습니다. 그죠? 예, 무형자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 예, 요 무형자산 부분에서는 그죠? 무형자산의 정의, 형태가 없는 거다. 종류, 영업권, 산업재산, 개발비 등등. 무형자산을 상각하죠. 상각 시점은 자산 사용 가능한 때부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동그라미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상각하나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의법을 사용한다. 그죠? 그리고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은 직접법 간접 모두 인정하고 무형자산 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된 경우는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 제조와 관련이 없으면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업권, 영업권은 예,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핵심이 영업권이잖아, 그죠? 요 영업권에 대해서 무형자산 나오면 요거 하나, 그죠? 영업권이다. 영업권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내부 창설 영업권. 창설해도 되고, 뭐 창출해도 되고. 내가 우리 학원을 판다면은 이거 얼마 받을 거다. 권리금을 받을 거다. 이거는 자산을 인정 안 한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신뢰성이 없잖아. 그죠? 내가 이 학원을 팔면은 권리금처럼 뭐 얼마 받을 거다. 이거는 우리가 신뢰성이 없다. 그죠? 인정 안 한다. 그런데 요 외부에서 창설한 영업권, 외부에서 창출한 영업권, 이것만 자산을 인정한다 그랬죠. 요거는 자산을 인정한다. 요게 무형자산이다. 그 외부에서 창출한 영업권, 요게 뭐냐? 우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그죠? 발생한 영업권이다. 인수. A라는 기업이 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만약에 100원이고 이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가 30원, 자본이 70원짜리 회사다. 그죠? 이 회사를 내가 몽땅 인수한다. 이 회사를 몽땅 인수한다는 거는 자산도 인수하고 요것도 인수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70원짜리 회사다. 그죠? 요 회사를 내가 인수하는 대가, 요걸 인수하면서 요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불한 대가, 요 대가가 만약에 90원을 지불했다. 그죠? 70원짜리 회사를 내가 95조 샀다면 20원 더 많이 줬죠. 이걸 뭐라 부르죠? 영업권.
만약에 60원 주고 샀다. 요거 10원 남았다. 요걸 우리는 영가 매수 차익이라 한다. 그죠? 요거는 무형자산 처리하고 요거는 그냥 수익으로 처리하죠. 그죠? 수익 계정. 이때 발생되는 요거. 그래, 요 순자산, 자본이라는 요 순자산을 초과하여 지불한 돈. 그래, 요걸 우리는 영업권을 계산한다. 그죠? 요 영업권. 요걸 우리는 외부 창출 영업권이라 한다. 알았죠? 예, 요 영업권이다.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미래 초과 수익력의 현재 가치다. 이래 부릅니다. 웃돈. 쉽게 말하면 웃돈이죠. 그죠? 웃돈 좋은 거. 요걸 우리는 미래 내가 더 이제 많이 얻을 수익력에 대한 지불한 현재 가치. 알겠죠? 요 외부산 영업권이다. 그죠? 요거 하나. 그죠? 요 외부산 영업권인데, 요 영업권은, 요거는 우리가, 요거는 내용연수, 우리가 무형의 내용연수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한정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내용연수가 있다. 유한하다. 내용연수 있으면은 요거는 상가해야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상가한다. 이걸 우리는 무형자산 상각비를 한다. 그죠? 요 우리는 무형자산 상각비. 그런데 내용연수를 우리가 한정할 수 없다 이라죠. 비한정. 한정할 수 없다. 이게 뭐 5년 또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다. 요런 자산 상각할 수 없다. 그죠? 그래 이거 우리가 비상각한다. 상각 안 한다. 요거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연말에 와서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손상검사를 실시해서 금액이 만약에 하락했다면은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하죠. 그걸 우리가 손상차손. 요걸 만약에 금액이 다시 상승했다. 그죠? 상승한 부분은 인식 안 한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영업권이 만약에 요 20억이다. 20원, 20억, 20원이 생겼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연말에 와서 보니까, 아하, 이게 한 17원밖에 안 되더라. 그게, 그죠? 그 금액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면은 17원만 3원만큼 손상 처리하고, 근데 이게 올라갔다. 그죠? 20원인데 이게 한 25원쯤 된다. 요거는 인식 안 한다. 왜? 요게 올라갔다는 거는 요걸로 보는 거예요. 요거. 내부적으로 올라간 걸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자손 인식 안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는 인식 안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내부 창설 영업을 간주하게 돼 인식 안 하고 요것만 인식한다. 알겠죠? 손상. 요게 무형자산 영업권이다. 알겠죠? 요 부분만 딱 체크하면, 그죠? 영업권에서 문제 나오면 전부 이거잖아. 요 안에서. 계산 문제는 요거. 이론 문제는 요 부분. 또는, 그죠? 뭐, 비상각 자산이다. 요런 부분. 요 정도. 요게 핵심. 알겠죠? 무형자산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상가 부분을 방금 했잖아.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그 양갈로 2번. 요 상가한다. 이거죠. 요거 상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언제부터 하느냐, 사용 가능할 때부터 한다,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부의 기장 방법은 직접법 간접 모두 인정한다. 그죠? 그리고 방법은 뭐 똑같다. 그죠? 유형자산과 똑같은데 우리가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죠? 그런 거. 됐죠? 아래. 먼저 우리 개발 단계에서 우리 요거 두 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라 그랬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구분한다. 그죠? 요게 각각 그게 우리 국에도 나와 있죠. 그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는 우리 법에는 보면 4개씩 나옵니다. 그죠? 그 4개가 정말 비슷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는 연구 단계라 하면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 탐색하는 활동이다. 요 활동을 우리는 연구 단계다. 요래 딱 규정하고, 개발 단계라 하면은 시제품 만든다. 그죠? 샘플, 시제품 만드는 과정이다. 시제품. 요걸 우리가 제품을 개발, 설계하는 활동.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개발 단계다.
문장 읽어보다가 지식이나 탐구, 탐색이 나오면 연구 단계, 시제품 나오거나 설계말이 보이거들랑 개발 단계다. 요래 구분하세요. 그렇게 거기 보면 4개씩 나와 있죠. 그죠? 우리 법에 요래 4개씩 구분해서 이게 뭐 개발 단계냐, 연구 단계 요렇게 구분하는 거 한 번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죠? 예. 여기 한 번 나왔습니다. 실제 시험에도 나왔고.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기억.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지식 나왔잖아. 그죠? 이런 단어가 보이잖아. 그죠? 알겠죠? 두 번째.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탐구, 평가하는 활동. 이 말이네요. 그죠? 알겠죠? 탐색. 3번. 제로장치 제품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탐색 나왔네. 탐색하는 활동. 그죠? 4. 리얼. 새롭거나 개선된 제로나 장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이다. 그죠? 그런데 그게 리얼과 그 아래 리얼을 좀 비교해야 됩니다. 리얼. 개발 활동의 리얼 한번 보세요. 개발 활동의 리얼 보면은 말이 비슷합니다. 그죠? 쭉 하다가 제일 끝에 가보세요.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나오잖아. 그죠? 그게 다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안을 제안하거나 설계, 평가하는 활동인데, 그 리얼에 가보면은 최종적으로 설계, 제작하는 활동이다. 그건 개발 활동으로 보는 거고. 좀 약간, 말이 약간 다르잖아. 그죠? 제안, 설계하는 활동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에 가보면은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에 시제품 나왔죠. 그죠? 모형, 요거 시제품 나왔다. 개발 단계. 그죠? 새로운 기술과 관련 공부 검역 중에 설계하는 활동, 요거 개발 활동이다. 그죠? 그 세 번째 보면은 뭐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하는 활동 모두 설계 나왔다. 그죠? 개발 단계 요렇게 해서 나오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다. 알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무리하다 보면은 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렇지만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것도 있고 자산 처리하는 게 있죠. 그죠? 다르다. 그죠? 연구 단계는 모두 비용 처리합니다. 개발 단계는 비용 처리하는 게 있고 자산 처리하는 게 있다. 그죠? 요 자산 처리할 때는 요거 조건 6가지를 갖춰야 되죠. 그죠? 요 요건이 뭔지 알죠. 그죠? 우리가 제품을 생산, 개발하여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력, 또 충분한 자금 영역이 있어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력을 구비해야 되고, 또 돈이 돼야 되죠. 효익이 있어야 되고, 요 효익은 측정 가능해야 되고, 물론 이렇게 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요 6가지 요건을 갖추면 자산이고, 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비용 처리한다. 요 비용이 경상개발비. 요 비용 계정이 경상개발비랍니다. 그죠? 요거는 연구비라 이랍니다. 연구비. 요거는 개발비. 여기 이제 개발비라는 자산, 경상개발비라는 비용, 연구비라는 비용 계정. 계정을 요래 쓰는 거죠. 요거는 연구비라 씁니다. 경상개발비라서 요거는 개발비. 요거만 자산. 그죠? 그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했다. 알았죠? 그죠? 그럼 이제 그게 48번 한번 볼까요? 48번 문제, 요거. 알겠죠? 요 문제다. 간단합니다. 그죠? 잘 보세요. 지금, 그 자산부, 재장부, 공장에 다음 같다. 그죠? 장부와 공장에 다음 같다. 그랬죠? 그죠? 2개 나왔잖아. 그죠? 우리가 자본을 알아야 되는데,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장부와 공정가치, 시가 2개 나왔다. 어느 걸 봐야 된다? 어느 거? 공정가치. 영업권 계산할 때는 항상 시가를 기준합니다. 알겠죠? 시가. 예. 현재 공정가치다. 알겠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짜리죠?
900만 원에서 400만 빼면 500만 원짜리죠. 500만 원짜리 회사를 내가 얼마 주고 샀죠? 이 회사의 자본은 500만 원짜리인데 내가 지불한 대가가 얼마죠? 잘 보세요. 4,500주를 발행 교부했습니다. 얼마짜리? 1,000원짜리가 아니지. 1,200원짜리죠. 그죠? 시가. 알았죠? 그럼 4,500주 지금 시가가 1,200원이다. 그죠? 얼마? 540만. 돈 더 줬잖아. 40만 뭐라 한다? 영업권. 알았죠? 답이다. 그 문제는 그죠? 좀 크지만은 알고 나면 답이 간단하죠. 그죠? 시가로 한다 하는 거 아시고 시가. 알았죠? 시가 40번.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1년도와 2년도에 각각 50만 원과 40만 원을 지출했다. 신제품은 6월 1일부터 생산 가능하게 됐다. 이거 개발비. 그죠? 개발비를 상각한다. 그럼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장부금액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 개발비가 얼마란 말이죠? 90만 원. 그 개발비의 취득원가는 90만 원인데 이 개발비를 상각,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나면은 남는 금액, 이 장부 잔액이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장부. 상각 금액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 몇 년간 상각한다 그랬죠? 매형에서 5년이다. 그죠? 1년에 얼마? 18만 원. 지금 1년이 아니죠. 그죠? 사용 가능 시점부터 해야 되니까 사용 가능 시점이 언제죠? 6월 1일 돼 있잖아. 그러면 몇 개월? 7개월. 12분의 7. 이렇게. 알았죠? 7개월이다. 그럼 얼마가 되죠? 10만 5천 원. 장부잔액 얼마? 79만 5천 원. 여기 답이죠. 남는. 알겠죠? 그죠? 여기가 자산 해서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부채. 그죠? 예, 그 25번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자산 해봤죠. 그죠? 자산. 자, 25번에 보면은 부채. 그 이제 우리 부채 보면 일단은 그죠? 충당 부채가 있다.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와 우발 자산 있잖아. 그죠? 그럼 간단하게. 이제 부채하면 우리가 일단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우발 자산 구분하고 요 충당 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 부채. 우발 부채는 추석. 요거는 생략. 그죠? 그런데 이게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은 추석 기재한다. 50% 초과. 요게 발생 가능성이 50% 넘으면은 부채를 인식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다. 그죠? 50% 초과. 그죠? 50% 이하 우발 부채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50% 넘는 걸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라죠. 그죠? 발생 가능성이 높다. 50, 어느 정도? 이거는 뭐 희박하다 이라죠. 이런 표현합니다. 뭐 어느 정도. 그죠? 예, 가능성이 높다. 알았죠? 뒤로 가볼게 보세요. 50번 충당 부채 인식 요건과 거리가 먼 것. 부채입니다. 그죠?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그 우리가 의무라는 거는 항상 12월 31일 현재 의무다. 그죠? 과거 의무도 아니고 미래 의무도 아닙니다. 그죠? 현재 의무다. 이 현재 의무라는 것은 법적 의무도 있고 의무로 간주하는 의제 의무도 있다. 알았죠?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가 있다. 그죠? 과거 두 번째 발생한 거는 법적 의무, 의무가 있다고 그죠? 3번 그 의무의 이행을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은 의무를 이행할 금액을 추정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채라는 게 뭐냐? 부채라는 거는 효익이 돈이 그죠?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유출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게 금액을 추정 가능해야 되죠 그죠? 유출 가능하고 추정 가능하다. 그죠? 요게 부채 인식 요건이잖아. 그죠? 요거 둘 다 충족이 됩니다. 그죠? 이건 기본적으로 돈이, 그죠?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추정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 하나라도 충족 못 한다. 요게, 이거 엔더입니다. 엔더. 그죠? 둘 다. 요거는 높은데 요거는 낮다. 그러면 주석. 요거는 높은데 요거는 낮다. 주석. 알겠죠? 둘 다 없다. 생략. 낮다 하면 생략이고. 그럼 그 4번 보세요. 가능성이 높다면은 의무를 이행할 신뢰성에 추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높은데, 이게, 그죠?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높다. 하나는 높다. 하나는 낮다. 그건 뭐죠? 주석. 주석. 충당부채는 뭐죠? 부채. 주석. 틀렸잖아. 그죠?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이세까지 높아야 된다. 그죠? 51번.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얼마고? 자, 함께 계산해 볼까요? 1차, 2차, 3차 총 5%. 1년도는 20만원, 5% 20만원이잖아. 그죠? 20만원에서 18만 빼고 나면 2만원 남았죠? 2년도는 60만원에 5%면 30만원이죠. 자, 보세요. 30만원인데 2만원 남아있잖아. 얼마? 32만원이죠. 여기, 예? 5% 맞죠? 2차와 3차가 2%씩이니까. 4%하고 5% 맞죠? 예. 여기에 25만원 빼니까, 그죠? 30만원 빼니까 7만원 남아있고. 3년도 40만원이죠. 요 40만원인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7만원 남아있죠. 40만원에다가 7만원 남아있다. 그죠? 얼마가 나갔죠? 50만원 나가버렸네. 충당부채 얼마? 0. 제로지, 제로. 그죠? 제로. 알겠죠? 제로다. 제로. 없죠, 그죠? 답은 5번 제로다. 그런데 이 문제 만약에 3년도에, 그죠? 답은 나왔습니다, 그죠? 제품 보증비 얼마고, 이건 얼마일까요? 보증비 물어서면 얼마? 네? 40만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40만원 일단 여기 0이 안 나올 때 40만원이지. 이게 제로 나왔잖아. 그죠? 여기 원래 40만원 맞죠? 그죠? 40만원인데, 원래 얼마가 있었죠? 7만원 있었잖아. 그죠? 47만원씩 빼서 얼마 모자라죠? 3만 모자라는 거 있잖아. 3만원을 또 더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이죠? 그렇지. 이게 답이 되지. 43만 되죠. 그죠? 왜냐하면은, 3조는 건의가 2건 있었잖아. 2건. 하나는 40만원 예상했잖아. 그죠? 그럼 원래는 이제 이 보증비가 40만원이고 충당부채가 40만원 있고 돈이 나갔잖아. 그죠? 돈이 나갔는데 얼마가 나갔죠? 50만 나가버렸죠. 50만 나갔는데 50만 지금 충당부채가 얼마였죠? 47만 있었지. 응? 47만원이지. 요거 40만원 장에 넘어왔던 채만 있었잖아. 7만원하고 40만, 47만원 맞죠? 그죠? 그 모자란 거 얼마? 3만원. 그 결과는 요거 하니까 얼마? 43만원 되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요게 제로가 안 나왔다면은, 요게 만약에 30만원이었다면 10만원이면 그때는 40만원 맞죠? 그죠? 답인데, 요게 보증비인데,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그 차액만큼 더 다시 또 보증비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답이 이게 됩니다. 43만원 된다. 하나 더 82번
그거는 경품 충당 부채. 예상해서 우리가 지출을 빼고 나면은 잔액 남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시죠. 예, 52번 문제. 예, 제품에 대해 우리가 매출액 1,000원당 경품권을 한 매씩 제공하고 있고 경품권 15매를 제시하는 고객에게 식기 한 세트를 교환해 주고 있다. 한 세트당 2,000원 식기를 20세트 구입해 놓고 있는데 매출액은 45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매출액이 45만원이면은 경품권은 몇 매죠? 아니지, 450매지. 1,000원당 한 매 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렇죠? 1,000원당이니까 450매. 맞죠? 그런데 우리가 경품권 450매지만은 선물은 요 경품권 15장에 선물을 준다 그랬죠? 요거 15장에 선물을 주면 선물 몇 개 나가죠? 30개. 그렇잖아. 15장에 선물을 나간다 그랬으니까. 그죠? 30개. 이게 100%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선물 받아 오는 사람 몇 프로? 몇 프로? 60%. 그럼 총 나갈 선물이 18개 나가죠. 그죠? 18개에서 된다. 그죠? 18개. 그렇잖아. 그죠? 18개. 알겠죠? 이미 나갔죠? 원래. 원래 몇 개 나갔죠? 원래 얼마 나갔죠? 예, 그게 나간 게 150에 나갔죠. 그죠? 경품권이 여기 150에 나갔다. 경품권이 150에 나갔다는 거는 선물은 몇 개 나갔을까요? 선물은 예? 10개 나갔지. 그죠? 10개. 그렇잖아요. 앞으로 몇 개 더 나가죠? 8개. 요게 부채. 한 개 얼마짜리? 2,000원짜리. 얼마? 16,000원. 예상은 얼마? 36,000원. 총 보증비는 36,000원. 충당부채 남아있는 거는 16,000원. 요게 전체 금액이잖아. 그죠? 보증비 요거 남아있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그래 그렇게 딱 계산해서요. 충당부채는 16,000원 맞죠? 그죠? 16,000원. 보증비는 얼마? 36,000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 금액을 이걸 장부에 기장할 때는 분개하잖아. 그죠? 제품 보증비 36,000원에다가 충당부채 36,000원. 그리고 돈이 나갔죠? 지출이 나갔다. 여기 나갔다. 충당부채 나갔죠? 2만원 나갔다. 그죠? 여기 현금이 나갔다. 아, 이게 선물 나갔으니까 경품. 경품이 나갔다. 그럼 남아있는 거 얼마고, 남아있는 거 얼마? 16,000원 남아있잖아. 경품비는 얼마? 이 경품비죠. 요거는 경품비. 경품비는 얼마냐? 36,000원. 그죠? 그거 보면 경품비는 36,000원이고, 충당부채는 16,000원이다. 2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 예,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채부터 또 뒷마무리 할 겁니다. 예. 오늘 수업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거기에 뒤에 사채 부채 있죠. 그죠? 뒤에 보면은 뭐 수익 비용하고 자본, 원가 관리까지 해서 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이 또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안 되면 다시 물론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수업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